안녕하세요. 타임아웃입니다. 조지아 대표팀은 최근 튀르키예와의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 3대2로 아쉽게 패배하였으나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후반전에는 강한 반격을 펼쳤고 다비타슈빌리와 크바라츠헬리아가 한 골씩 만회하며 추격의 실마리를 잡았지만 끝내 동점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는 공격적인 전개와 선수들의 개별 기량 면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지아의 핵심 공격수인 크바라츠헬리아 선수는 현재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A매치 42경기에서 19골을 기록하며 국가대표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 빌바오에서 활약 중인 미카우타제 선수는 대표팀 내 최다 득점자로서 통산 20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조지아는 작년 유로 2024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조별리그에서 포르투갈을 꺾는 이변을 일으키며 16강에 진출했고 비록 스페인에게는 4대1로 패했지만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월드컵 예선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불가리아 대표팀은 예선 첫 경기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전반전에만 3골을 허용했고 경기 내내 뚜렷한 반격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패했습니다. 불가리아는 2004년 유로 대회를 마지막으로 메이저 대회 본선에 오르지 못하고 있으며 월드컵 본선 진출은 1998년 이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가리아 대표팀의 데스포도프 선수는 대표팀 내 최다 득점자이지만 지난 스페인전에서는 출전하지 않았고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비력의 불안정성과 공격 전개에서의 부족함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양팀 모두 승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조지아가 여러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개인 기량과 최근 경기력 흐름을 고려할 때 조지아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불가리아는 수비 조직력 회복과 경기 집중력 향상을 통해 승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중 몰타와의 경기에서 퇴장을 당한 리투아니아 수비수 에드가라스 우트쿠스는 일요일 밤 열리는 네덜란드전에서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리투아니아는 에드비나스 기르드바이니스의 새로운 센터백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며 경험 많은 마르카스 베네타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네덜란드는 폴란드와의 무승부 경기에서 많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로날드 쿠만 감독이 아쉬움을 표하며 공격진 변화를 고려하고 있으며 멤피스 데파이를 대신해 보우트 베오르스트가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페예노르트의 젊은 미드필더 샘 스타인과 선덜랜드 골키퍼 로빈 로앱스는 첫 A매치 출전을 기다리고 있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덜란드의 선발 명단은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 출신 선수들로 구성될 전망이며 버질 반 다이크와 라인 흐라번베르흐가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리투아니아는 현재 FIFA 랭킹 143위로 2008년 10월 한때 37위까지 올랐던 시절과 비교해 확연한 퇴보를 겪고 있으며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도 기대할 만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목요일 몰타와의 경기에서도 경기 종료 직전 페널티킥으로 겨우 무승부를 거두며 총 12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나마 토리노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 그비다스 기네이티스는 팀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이며 유럽 5대 리그에서 활약 중인 유일한 선수입니다. 리투아니아는 현재 예선 4경기를 치른 뒤 단 2무 2패로 승리가 없고 조 선두인 네덜란드와 폴란드에 이미 4점 차로 뒤처져 있습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 입장에서는 홈에서만큼은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핀란드와 몰타를 상대로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며 패배를 피한 바 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는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덴젤 둠프리스의 골로 앞서갔으나 후반 막판 아스톤 빌라의 수비수 매티 캐시에게 실점하며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쿠만 감독은 많은 기회를 살리지 못한 팀의 결정력을 비판했으며 이번 리투아니아전에서는 이러한 아쉬움을 공격적으로 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네덜란드는 3경기에서 11골을 넣으며 골득실 차로 조 1위를 달리고 있고 멤피스 데파이는 3골 2도움으로 예선에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입니다. 클럽에서는 브라질의 코린치안스로 이적하며 커리어 말기에 접어들었지만 국가대표팀에서는 여전히 중심 공격수입니다.
이번 경기는 리투아니아와 네덜란드가 사상 처음으로 맞붙는 A매치로 카우나스의 다리우스 엔기레나스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네덜란드는 확실한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무승의 리투아니아가 반전을 이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쿠만 감독이 폴란드전에서의 불만을 이번 경기에서 해소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며 네덜란드의 다득점 승리가 예상됩니다. 독일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지만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몇몇 핵심 선수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말 무시알라, 카이 하베르츠, 데니즈 운다프,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 니코 슐로터베크 등이 부상 등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 원정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른 프랑크푸르트의 수비수 남디 콜린스는 다소 어려운 첫 경기를 치렀고 이에 따라 이번 주말 경기에서는 교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빈 코후, 카림 아데예미, 파스칼 그로스 등이 선발 출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뉴캐슬 유나이티드 소속의 닉 볼터마데와 웨스트햄의 니클라스 필크루크가 주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플로리안 비르츠와 제르지 그나브리가 측면 지원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나브리는 이번 대표팀 명단 중 A매치 22골로 최다 득점자입니다. 북아일랜드 역시 결장자가 속출했습니다. 공격수 폴 스미스가 다니엘 볼라드, 브로디 스펜서, 시아론 브라운 등 수비 자원들과 함께 부상으로 빠졌으며 골키퍼 피어스 찰스와 코너 해저드도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베일리 피콕 패럴이 복귀해 목요일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습니다. 마이클 오닐 감독은 직전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둔 만큼 이번에도 큰 변화 없이 같은 라인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루턴 타운 소속 조지 세빌이나 노리치의 수비수 루아리 맥콤비를 기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번 예선조에서 1위를 차지하면 2026 월드컵 본선 자동 진출권을 얻게 되는데 독일은 첫 경기에서 슬로바키아에게 0대2로 패하며 충격적인 출발을 보였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과 후반 초반에 각각 한 골씩 내주며 경기 흐름을 완전히 빼앗겼고 후반에도 반격에 실패하며 패배를 안았습니다. 독일이 월드컵 예선에서 패한 것은 이번이 통산 4번째입니다. 이제 조 1위를 위해서는 남은 경기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만약 2위로 마감할 경우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합니다. 나겔스만 감독 부임 이후 독일은 24경기에서 12승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17경기 중 무실점 경기는 단 5경기뿐입니다. 2024년 들어 치른 모든 경기에서 최소 2실점을 허용하고 있어 수비 조직력은 당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북아일랜드는 역사적인 열세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독일과의 최근 9경기에서 모두 패했으며 월드컵 본선에는 1986년 이후 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로 2016 출전 이후로는 주요 대회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지만 최근 네이션스리그에서 조 1위를 차지하며 플레이오프 가능성을 확보했고 최근 16경기 중 8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닐 감독은 첫 임기 시절 유로 본선 진출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으며 재부임 이후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룩셈부르크 원정에서는 3대1로 승리했으며 특히 후반 시작과 동시에 터진 득점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대는 무려 월드컵 사회 우승에 빛나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100년 넘게 A매치에서 4연패를 당한 적이 없으며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분위기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의 불안과 공격의 완성도 부족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홈에서 북아일랜드를 꺾고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란드는 목요일 밤 로테르담에서 열린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주장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63분만을 소화하며 비교적 체력을 아낀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열리는 핀란드와의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이 유력합니다. 얀 우르반 감독이 이끄는 폴란드는 첫 경기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기존 라인업을 크게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슈비에르스키나 카밀 그로시츠키는 이번에도 벤치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핀란드는 지난 6월 폴란드를 꺾었던 그 경기와 유사한 선발 명단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레인저스 출신 윙어 올리버 안트만이 선발로 나설 전망이며 중원에는 같은 레인저스 출신으로 현재는 렌에서 활약 중인 글렌 카마라가 중심을 잡을 것입니다. 또한
직전 폴란드전에서 교체로 나와 골을 기록했던 하노버 96 소속 공격수 벤자민 칼만이 선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는 2024년 UEFA 네이션스리그에서 5연패로 강등을 당하는 등 부진한 한 해를 보냈고 2025년의 명확한 목표는 월드컵 본선 진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덜란드 원정 무승부는 좋은 신호였습니다. 아스톤 빌라 소속 수비수 매티 캐시의 동점골로 귀중한 승점을 챙긴 폴란드는 현재 지조에서 핀란드, 네덜란드와 승점이 같으며 세 팀 모두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여전히 최전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2025년 현재 예선 득점 선두는 파나티나이코스에서 활약 중인 카롤 슈비에르스키입니다. 그는 이미 예선에서 2골을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임 감독 얀 우르바는 이번 경기에서 처음으로 홈팬들 앞에서 지휘봉을 잡게 되며 폴란드는 최근 홈 3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핀란드는 유로 2020 본선 진출을 통해 사상 첫 메이저 대회 출전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이후 이번 2025 월드컵 본선 진출을 또 하나의 역사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2024년 네이션스리그에서는 영국, 아일랜드, 그리스에 모두 패하며 6전 전패의 충격을 겪었지만 이번 예선에서는 네덜란드에게만 패하며 현재 승점 6점으로 선두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노르웨이와의 친선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지만 에이스 엘링 홀란의 PK에 의한 실점 외에는 크게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핀란드는 지난 6월 폴란드를 상대로 조엘 포얀팔로와 벤자민 칼만의 골로 승리를 거둔 바 있어 이번에도 이기고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원정에서 좋은 흐름을 탔고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폴란드는 이번 경기에서 핀란드를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핀란드는 분명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번 경기에서 본선 진출의 희망이 한 발 멀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터키는 조지아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추가적인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일요일 열리는 스페인과의 경기에서도 동일한 선발 라인업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에서 센터포워드로 활약하며 멀티골을 기록한 케렘 악티르코글루는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을 이끌 예정이며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아르다 귤레르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벤투스의 케난 일디즈 또한 공격진에서 주목받는 선발 자원이며 주장 하칸 차라노글루는 중원의 중심을 잡습니다. 반면 스페인은 불가리아전에서 라민 야말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후반 중반 교체 아웃되는 상황이 있었지만 감독 루이스 데 라푸엔테는 야말이 터키전에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경기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스페인 역시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미켈 메리노가 중원에서 계속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오야르사발과 로빈 르노르망도 각각 공격과 수비에서 자리를 지킬 전망입니다. 알바로 모라타, 페란 토레스, 파우 쿠바르시 등의 벤치 자원들과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는 조지아전에서 전반 초반 멀트 밀디르의 선제골과 케렘 악티르코글루의 전후반 연속골로 3대0까지 앞서 나갔지만 이후 조지아가 2골을 만회하며 3대2로 쫓기는 아슬아슬한 승부 끝에 가까스로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터키는 유로 2024에서 8강에 오르며 성공적인 대회를 치렀지만 월드컵 본선에는 2002년 3위 이후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예선에서도 스페인을 제치고 조 1위를 차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제지만 2위에 오르며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터키는 스페인과의 맞대결에서 단 2차례만 승리를 거둔 바 있으며 마지막 승리는 무려 1967년 지중해 게임에서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 점만 보더라도 이번 경기가 얼마나 큰 도전인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스페인은 터키를 상대로 최근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가장 최근 경기는 유로 2016 조별리그에서 알바로 모라타의 멀티골에 힘입어 3대0으로 이긴 바 있습니다. 이번 예선 첫 경기에서도 스페인은 불가리아를 상대로 오야르사발, 쿠쿠렐라, 메리노의 골로 3대0 완승을 거두며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전력과 대회 경험을 감안할 때 조 1위로 본선 직행이 유력하며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더욱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스페인은 2010년 월드컵 우승을 포함해 전통적으로 강한 전력을 보유했지만
이후 월드컵에서는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여왔습니다. 2014년에는 조별리그 탈락, 2018년과 2022년에는 16강 탈락에 그쳤으며 이번 대회에서는 그 이상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터키가 득점에는 성공하겠지만 스페인의 조직력과 경험이 결정적인 승점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